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정기적으로 고양이 체중을 재는 것은 고양이의 몸이나 정신에 부담을 주지 않는 효과적인 건강 측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변량을 우리가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힘드므로 음수량을 측정해서 소변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노령묘라면요, 림프절을 체크하여 고양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하는 건강검진 2편, 몸무게, 음수량, 림프절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강아지나 고양이의 주인분들은요, 실제로 살이 찌거나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정기적으로 고양이 체중을 재는 것은 고양이의 몸이나 정신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매우 효과적인 건강 측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도 몸무게를 수치로 보게 되면은요, 그 변화가 명백해지고 이 변화가 되는 과정이 건강 상태의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수년간 5kg의 고양이가 4.5kg이 되었다면은요, 아마 눈으로는 그 차이를 눈치채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서로 눈치를 채셨다 하더라도 500g 정도면은 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요, 60kg의 사람이 갑자기 54kg 정도로 체중이 줄어든 셈으로 건강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달에 1회 혹은 현재 체중을 감량 중이라면요, 매주 체중을 재어 기록을 반드시 남기셔야만 합니다. 만약 매주 일주일에 체중이 2% 이상, 한 달에 8% 이상의 체중의 변화가 감지된다면요, 이는 건강상의 중요한 이슈가 생겼다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꼭 해보셔야만 합니다. 만약 다이어트 중이라 하더라도요, 일주일에 2% 이상의 체중 감량은 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인지하시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건강한 체중 감소는 주 1% 정도가 적당하고 안전합니다. 체중을 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앉고 집사가 체중계에 올라가 재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 물론 집사의 체중을 빼줘야만 합니다. 이동장, 캔넬에 넣어 캔넬째 체중을 재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후에 캔넬의 무게를 다시 빼주셔야만 합니다. 캔넬에는 항상 같은 담요나 수건을 깔아두시고요. 담요가 들어있는 캔넬의 무게를 미리 재어서 캔넬 밖에 매직으로 써두시면은 나중에 병원에서 체중을 잴 때도 고양이를 꺼낼 필요가 없어 아주 유용합니다. 조금 비싼 애완동물 측정용 저울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캔넬의 무게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다면은요, 다이소 같은 곳에서 저렴한 여행 가방 측정용 저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로 캔넬째 재는 것도 유용한 방법에 들어갑니다. 아주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음수량의 측정. 소변량의 측정은요, 매우 중요한 건강상의 지표입니다. 하지만 소변량을 우리가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힘드므로 음수량을 측정해서 소변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먹는 물의 양이 곧 소변량과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음수량에서요, 숨을 쉬면서 날아가는 미량의 수분을 제외하면은 모두가 소변량이 됩니다. 마신 만큼 싸는 거니까요. 고양이는 활동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1kg당 50ml 정도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가령 4kg의 고양이는요, 하루에 약 200ml의 수분을 필요하게 되고요. 고양이가 하루에 60g의 사료를 먹는다면요, 건사리의 수분 함량은 약 10% 정도이므로 6ml의 수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94ml의 물을 추가로만 마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고양이가 하루에 3캔 정도의 캔사료를 먹는다면요, 100g짜리 캔 기준으로 수분 함량은 평균 80%이므로 거의 240ml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고양이가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요, 먹는 사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계산한 후에 똑같은 물그릇 2개에 500ml 정도의 물을 담아두세요. 하나는 고양이가 마시게 두고 하나는 하루 동안의 증발량을 계산하려고 그냥 놔두어 봅니다. 그리고 먹은 양만 재어서 최종 고양이의 현재 음수량을 파악해 봅니다. 하루에 한 캔과 사료 40g을 먹는다면요, 사료에서 얻는 수분은 84ml로 추가로 116ml의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증발량만 계산하려고 든 500ml의 물그릇 양을요, 측정해보고 하루 증발량을 계산한 뒤 최종 마신 물의 양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만약 고양이의 음수량이 필요량에 못 미친다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먹일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혹 측정해 보니까는요, 체중당 60ml 이상의 물을 마셨다면요, 이는 다음 단요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 역시 병원에 가셔야만 하는 주요한 건강상의 이슈입니다. 고양이가 물을 잘 안 마신다면요, 만성 탈수로 인해 신장이나 방광 등 비뇨기계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요, 너무 많은 물을 마신다면요, 이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당뇨가 생겼을 수 있으니 이 역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만 합니다. 항시 고양이가 얼마나 마시는지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계산해 주신다면요, 매일 손쉽게 측정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고양이는 사막에서 유래한 동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목이 마른 걸 잘 못 느끼고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이 덜 형성된 동물이니 항시 잘 챙겨보셔야만 합니다. 더구나 노령 고양이의 상당수는요, 만성 탈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야만 합니다. 노령의 고양이가요,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 있거나 털이 윤기가 없이 푸석하거나 피부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을 때 피부가 바로 펴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주름이 한동안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심각한 만성 탈수를 의심하고 수분을 최선을 다해 보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 물을 잘 마시게 하는 요령들은요, 이미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셨죠? 자, 다음은 림프절 체크. 만약 노령묘라면요, 가끔 림프절을 체크하여 고양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림프절이라는 곳은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만약 감염이나 염증 혹은 종양이 있다면요, 붓거나 단단해져서 잘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 측정법 중 하나이니 여러분도 가끔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양이의 주요 림프절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 밑에 이하 림프절, 그 다음에 턱 밑에 하악 림프절, 어깨뼈 바로 앞쪽에 천경 림프절, 그리고 겨드랑이 사이에 애과 림프절, 가랭이 사이, 허벅지 사이에 서해 림프절, 뒤쪽 무릎이죠, 우리가 오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쪽에 수라 림프절. 물론 각각의 림프절은 좌우 대칭으로 한 쌍씩 존재하며 평소 자주 만지셔서 평소보다 부었거나 딱딱하다고 느껴진다면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만지는 방법은요, 고양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쥐는 느낌으로 스킨십을 겸해서 가볍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은요, 의외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요. 양측 좌우 대칭으로 같이 만지시는 게 요령이고요. 한쪽이 한쪽보다 더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든가 왼쪽 오른쪽이 비대칭으로 만져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2편, 림프절을 확인하는 방법과 음수량 추천법, 체중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